두 후보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보자들의 공약인데요. 지금부터는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상호 토론을 통해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별 공약은 2회에 걸쳐 각 2분씩 발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자의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이 진행됩니다. 상호 토론 시에는 질문과 답변 모두 횟수의 제한이 없이 후보자 모두 2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분이 초과되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고 발언 시간이 남은 후보자만 추가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먼저 1차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차 공약은 계양갑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계양갑 지역은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그 넓은 지역에 지하철역이 작전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역 부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만 효성동이나 서운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작전역뿐만 아니라 효성동, 그다음에 서운동 여기에 주민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역을 신설하겠다. 이것이 그 제1공약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을 신설하는 것은 단순히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에 예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하철을 건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저는 뭐 이걸 인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뭐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라든가 무슨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만 인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문화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수단을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에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에 지하철을 신설하는 것은 계양갑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렇게 호소할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책무죠. 저는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또 설득을 해서 반드시 우리 그 계양갑 지역에 지하철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의 공약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재 후보님, 그럼 차량 기지를 어디다 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 기지 문제가 아니에요. 차량 기지는 지금 뭐 서울 지하철 2호선을 2호선과 연계해서 지하철역을 뭐 우리 계양갑 지역에 신설할 경우에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 기지 이전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원래 이제 인천 지역, 그러니까 이제 효성동을 지나서 이제 청라로 가는 것까지 생각했을 경우에 뭐 청라로까지 양천구에 있는 신정 차량 기지를 뭐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차량 기지를 인천 쪽으로 이전하면 지금 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의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와 이거 협의가 필요한 도시철도, 서울 지하철 2호선과 무슨 뭐 신도림 이런 쪽에서 연결하는 그 노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을 시켜놓은 2016년이죠. 홍대 입구에서 부천시 원정동까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는 김에 부천시 원정동에서 우리 그 효성동까지 한 뭐 9.54km밖에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망 관련해서 각 광역 단체들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는 아십니까? 혹시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라고 서울시나 구체적으로 인천시, 좀 질문을 해주시죠. 서울시나 인천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 기지를 이전을 인천 쪽으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에 남는 차량 기지를 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상대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뭐 추진을 하려다가 결국은 뭐 차량 기지 이전 문제가 무산이 되니까 서울시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중재 후보님, 지금 현재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홍대 원종선은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에 차량 기지를 두는 걸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청라에서 원종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이미 국토부에 제출을 해놨고요. 그렇게 될 때 청라에 차량 기지를 두고 청라를 지나서 효성과 작전과 서운을 지나서 원종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인천시는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내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연말이면 대부분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라에서 원종까지 이어붙이고 또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되어 있는 홍대 원종선과 함께 이 청라에서 원종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계획되어 있고, 이게 내년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은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 장기적으로 10년인데요. 2026년도에야 이 계획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대부분 합의된 이 내용을 흔들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얘기하는 그 안을 어떻게든지 올해 광역 대도시 교통 계획에 반영시키고 내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이중재 후보 4초 남았는데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유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신도림에서 연결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 시간이 모두 다 됐습니다. 지금 못한 이야기는 추후에 마무리 발언에서 덧붙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의 1차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10년 후에 계양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40만 계양시대입니다. 첫 번째 공약인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청라 연결입니다. 그래서 효성, 작전, 서운동을 우회하지 않고 서울로 바로 진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청라 원종선을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부 간선수로를 칠순 공간으로 조성해서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그래서 서부 간선수로를 제2의 청계천처럼 걷고 싶은 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계양구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준공 제2산단 계양테크노 신도시 전체 11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구가 제조업과 미래 첨단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 재생을 통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 또 문화회관 건립,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또 임기 중 4개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설립한 것처럼 1학교 1강당 사업을 지속하고 계양상성 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계양구를 교육과 역사와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동수 후보께서는 지난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 저희가 새누리당의 오성규 후보께서 공약으로 제1공약으로 내세운 효성, 작전, 서운동 지역에 지하철 신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뭐 선심 공약이다.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계속 비난을 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상대방 후보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1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그대로 지금 베낀 것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던 것을 갑자기 이게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오성규 후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5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세워지는데 2021년에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 임기 중에는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이걸 포함시킨 것은 제가 그 지난 선거 1호 공약했던 효성도시개발 4,100세대 또 재건축 재개발 13,000세대 또 계양 테크노 신도시의 17,000세대 3만 세대의 새로운 교통의 수요가 창출됐기 때문에 이게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선심 공약이다 이렇게 비난했다. 뭐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 후보께서는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 이게 이제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계양 테크노밸리에 17,000세대가 새로 입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 택지가 대규모 택지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때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조차도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없이 어떻게 계양 테크노밸리를 추진을 해서 17,000세대를 입주하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예, 계양 의뢰 주제를 그냥 가볍게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중재 후보님께서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개발되고 또 정책이 세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계양을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지금 유 후보께서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서 계양을 사업을 끌어들였어요. 그게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근데 소각장 없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 이중재 후보는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동수 후보 57초 안에서 발언해 주시죠. 소각장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을에서 송영길 후보와 잘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 님비 현상, 우리의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도시에서 우리 쓰레기를 받지 않을 때 또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다른 구에서 우리 계양구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굉장히 올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계양구 예산에도 굉장히 부담을 줘서 계양구 쓰레기를 저 지방에 내려가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계양 구민들과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선진국에 맞게 자기가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거기서 소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도 시간을 다 썼습니다. 두 후보의 1차 공약 듣고 상호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후보들의 2차 공약과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2차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2차 공약은 그 서부 간선 수로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서부 간선 수로를 걷다 보면은 지금도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그 수로 주변에서 산책을 하시는 길로 많이 사랑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물도 뭐 수질이 깨끗하지가 못하고 하상도 낮고 그 다음에 뭐 잡목이 막 우거져 있고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는 악취까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주민분들이 최소한의 아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산책하고 이런 공간 정도는 제공해 드리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내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약대로 실천을 한다면은 좀 하상도 좀 준수를 해서 좀 깊이도 높게 하고, 깊이도 좀 깊게 하고, 그 다음에 수질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체육시설 또 주민분들이 걷다가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서부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예산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산은 지금 뭐 인천시에서 30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비로 이제 5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20억 원 정도. 지금 뭐 인천시와 구비는 뭐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한 20억 원 정도 그걸 지원받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제가 뭐 국회의원이 돼서 주역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사업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인천시와 또 계양구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인천시에서 2020년도 예산으로 30억을 편성이 되게끔 만들었고요. 계양구도 5억이 편성되게끔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많은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걸 어디까지 만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최소한 우리 그 계양 갑지역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의 그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은 계양 갑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예산이 그 허용되는 한 그 이후의 부분까지도 친수 공간으로 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원수 공급을 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해요. 1년에 한 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부평과도 많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협의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달리 뭐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 필요하다면 쓰레기 매립 기금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걸로 생각하십니까? 뭐에 관한 전체 예산이죠? 서부천. 지금, 예? 서부천. 지금 서부간선 수로에 네. 대해서 친수공간 조성하는 예산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55억? 예,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알기로는 55억 갖고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우리 이중재 후보께서 얘기하는 그 준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더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55억 가지고 하고 더 부족하다면 추경 또는 매립지 기금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후보 28초 그리고 이중재 후보 57초 남아 있습니다. 잔여 시간 범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쓰레기 소각장 문제인데요. 저는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주민들과의 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택지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 후보께서는 옆 계양 을 지역의 송영길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여기에 그냥 기본적인 요건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 기계적으로 추종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서부 간선 수로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아파트 뒤쪽에 그쪽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수로다 보니까 굉장히 탁하고 또 침전되어서 악취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와 협의도 하고 또 부평과 계양구가 잘 협의해서 특교 20억을 반드시 따보겠습니다. 네, 유동수 후보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중재 후보 3초 잔여 시간 사용하겠습니까? 예. 서부간선 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못다한 이야기는 추후에 마무리 발언에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2차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 자본시장은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역동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마치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처럼
사람이 늙어가듯 돈도 늙어가는 자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면 전체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이 76.5%로 이는 미국의 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령화되고 있는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부동산의 편중된 가계자산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관련 세제 개편을 하겠습니다. 손익통산, 결손금, 2월 공제 등에 있어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1세대 1주택 국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나 적용함으로써 똑똑한 집안채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의 집값은 더 비싸지고 우리 계양구 집값은 정체되어 있어서 부가 역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의 경제적 보루인 퇴직연금 제도를 반드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3% 불과해서 국민연금 5.4%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의 설정, 운용에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연금자산의 방치를 완화할 수 있는 디폴트 옵션을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네,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공약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네, 자유롭게 2분 안에서 이야기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못한 사안인데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유 후보께서는 반대하시는지 아니면 찬성하시는지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이 어떻게 40만 계양 시대를 열 것인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17,000세대가 새로 입주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그 재개발 사업 거기에 이제 13,000세대 포함해서 한 3만 세대가 새로 입주하면은 계양의 인구가 한 40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인한 17,000세대 입주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택지 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할 때 폐기물 처리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구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허구가 아니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우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신다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다. 법률상.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양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선거 방송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들 간의 국가의 아젠다를 놓고 정책 토론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 주제와 다른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장 문제는 앞으로 선진국처럼 발생지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양 테크노 신도시의 이 준공과 설립 그리고 투자 유치는 계양구의 정말 명운을 가르는 계양구가 이대로 서울의 변두리에 인천의 변두리에 이렇게 이런 도시를 머무는 것보다 미래의 정말 일자리, 첨단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 도시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얘기 나오는 어머니처럼 그 아이를
마취를 그냥 죽여버리는 것들을 동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양 테크노 신도시, 또 계양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 계양 테크노 신도시에 우리가 계양구의 명운을 걸고 계양구의 미래를 걸고 계양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공시켜야 할 역작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계신데요. 이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고 가장 큰 공약으로 좀 내거셨어요. 그럼 쓰레기 소각장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없으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중재 후보는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동수 후보 24초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양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은 계양 테크노 신도시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 계양 구민들이 모두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계양구가 정말 좋은 도시다, 이렇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갑 지역 후보자 토론회. 자,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 구민 여러분, 28년 전 저는 큰 아이를 품에 안고 작은 아이를 임신한 아내와 함께 계양으로 왔습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리는 것에 대한 걱정과 기대, 설렘으로 계양에 정착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양 구민은 이 이방인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계양의 청년을 계양의 토박이로, 또 계양의 국회의원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원내부대표 2년과 정무위 간사 2년, 법안 일소위원장 등 당 안팎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성실성도 보여드렸습니다. 본회의에 100% 출석한 11명 중에 1명입니다. 또 재성률도 2위입니다. 이제 계양구는 40만 시대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805년 전 계양이라는 이름이 생긴 이후로 가장 빛나는 계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만 계양 시대를 꿈꾸며 준비해온 이 계양의 토박이가 계양 구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계양의 역사를 열겠습니다. 시골 청년 유동수를 계양구 구민들께서는 28년간 잘 가꿔서 희망의 나무로 심어 주셨습니다. 계양구 구민들을 위해서 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둔다는 사의후의의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양 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뭐 계양 갑 지역이 필요하다면 계양 을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 방향을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동수 후보께서 40만 계양시대를 열겠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에 제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추진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법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자꾸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허구다. 그거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의 자격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동수 후보께서는 선거법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나쁜 행위로 보는 금품 살포 행위로 선거법 위반 행위죠. 이런 행위로 이미 형사 처벌을 받으셨고, 또 정책 용역, 국회 사무처에서 자금을 받아서 정말 뭐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다 이런 정책 연구를 아무 관련도 없는 인서수 대표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국고 손실을 끼친 이런 행위까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 재판을 청탁해서 항소심에서 90만 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대단히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법률, 외교, 행정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반드시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계양 구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후보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우리 지역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후보가 누군지,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계양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일꾼이 누군지, 나아가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가 정책 방향을 잘 조정해 나갈 사람은 누구인지 조금은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투표소에 가실 때는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기시고 투표소 안팎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 갑 지역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비초청 후보자 방송 연설도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양구 주민 여러분 힘드시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 갑 무소속 후보 기호 8번 김수임입니다. 저 김수임은 국회에 진출하여 감염법 예방특별법을 추진하고 9호선 급행을 당산에서 계양의 동맥 봉오대로를 지나 연육교와 함께 인천공항까지 연결하여 9호선 시대, 즉 인천의 계양시대를 열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창궐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때 제1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진들과 소방공무원 및 모든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먼저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가히 세상이 정지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처는 훌륭하고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면서 이 상황을 현명하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초기 전염병의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의 행정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기에는 의사로서 심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결심을 굳히고 스스로 국회에 입성하여 직접 감염병 특별예방법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도래하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상당 기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은 국가경을 봉쇄하고 나섰으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큰 치명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숨통을 조여오고 있지만 정부는 실천 없는 대책만 쏟아내고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정부는 언발에 오줌 누듯이 대책을 찔끔거리면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가중시키지 마시고 약 540조에 달하는 연 예산에서 집행되지 못할 20% 정도의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책 자원을 마련하여 적재적소에 규모 있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먼저
감염법 예방 특별법을 추진하려 합니다. 감염법 예방은 정치가 아닙니다. 감염법 예방은 과학이며 의학입니다. 이 법의 제정에는 물론 행정력도 함께해야 합니다. 입법과 행정이 한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기에 감염병에 불가피한 소독제를 공급하고 검역법을 작동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은 그 방법 또한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행정력을 가미해서 실행하여야 합니다. 소뚜껑을 제때 열지 못하여서 끓어넘친 이 상황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어려짐과 위대한 국민성 그리고 수십 년간 비축된 과학통신망의 발달로 지역을 폐쇄하지 않고 대처를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협의 몇 번의 권유에도 따르지 않은 현 정부가 자화자찬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바닷길과 하늘길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통제하면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염병이 얼마든지 창궐할 수 있고 세계는 일일 생활권이니 전염병 팬데믹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저 김수임은 어려인의 의무감을 가지고 국회에 진출하여 감염법 예방법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2호선 급행을 계양을 관통하여 인천공항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넓은 바다와 수많은 섬을 보유한 천혜의 관광지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인천공항은 바다 건너 남의 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을 연륙교와 함께 연결하여서 인천의 땅인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허전한 것은 그것은 고통 편의가 부족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9호선 급행을 당산이나 가양에서 화곡역을 통해 봉오대로를 관통하여 영종도를 잇는 연륙교와 함께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면 명실상부 영종도는 인천 땅이 되고 서울로 가는 물은 인천을 적시고 가게 될 것입니다. 89년대는 1호선의 시대였습니다. 거우 인천시가 확장되면서 상동, 중동, 신도시가 건설되어 2012년은 7호선의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봉오대로가 중심이 되는 9호선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즉 계양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동쪽 끝에서 강남을 통과해서 서쪽까지 연결된 9호선 급행을 봉오대로를 지나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면 명실상부 수도권의 중심에 계양이 있게 됩니다. 계양은 인천의 강남이 되고 교육특구, 경제특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 김수임은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멈춘 보람농장을 역동적인 효성의 구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은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과 관련한 비리 사태로 문제가 생겨서 중단되었습니다. 개발이 멈춘 자리에는 잦은 화재와 우범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 주식회사 JK가 개발도시에서 매매 계약하여 사업을 권리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2019년 11월 소유권이 완전히 완료되어 사업이 시행되기로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공동주택 분양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장기화되고 파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인근에 착공을 마무리 지어 역동적인 효성을 건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양체육관, 서운체육공원,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서부간선수로 수변공원, 계양꽃마루 등을 생활체육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계양구에는 아시아게임 당시에 건설하여 사용한 좋은 체육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물들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관리의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아 실내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이용하여 실내 각종 구장을 만들어 서울과 인접해 있는 계양은 여러 행사를 유치하여 주변의 상권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계양 체육관과 서울체육공원과 접해 있는 서부 간선수로는 농경시대에 만들어진 정겨운 우리의 유산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섞고 악취를 풍깁니다. 도시화로 막혀있는 일부 공간을 지하관으로라도 뚫어 불포천에 연결하여 물이 흐르게 하고 수량이 적은 시기에는 양수를 해서라도 물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저 김수임은 반드시 우리 계양의 소중한 자산 서부 간선 수로를 정비하여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구 갑에 출마하면서 참 많은 벽들에 부딪혔습니다. 후보 돌려막기로 경선 요구도 무시한 미래통합당의 형태는 가히 엽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공당이 할 일입니까? 미래를 통합하는 당이 아니라 미래를 분열하는 당의 형태였습니다. 더불어당의 후보는 또 어떤가요? 법보다 엄중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풀리기 전 바로 녹지를 사서 주택을 지어 분양한 1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의 솔선수범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계양의 유권자 여러분, 더 이상 계양을 무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두 거대 위성정당의 후보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계양의 자존심을 지키고 계양에 사람 있음을 알리는 저 김수임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무소속의 승리는 바로 계양 구민의 승리이며 계양구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기호 8번 김수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 계양갑 기호 7번 박장백입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정당들과 국가혁명배당금당과의 대결이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도 지난 선거처럼 거대 정당들을 찍는다면 국민 여러분은 경제 파탄과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계양구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아직도 보수와 진보를 따지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천손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 때마다 거대 정당을 선택하였던 국민 여러분, 현재의 삶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찍으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18세부터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 생계지원금을 18세부터 1억 원씩을 지급하여 그동안의 가계부채와 개인 부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매월 220만 원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과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가혁명당 배당금당의 3.3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중산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계양 구민 여러분, 국가혁명당이 151석 이상으로 국회에 입성한다면 신속한 입법을 통하여 코로나 긴급지원금
1억 원을 전 국민 18세 이상 즉시 지원하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단을 선택하는 길만이 국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저라면 국가혁명배당금당 찍어서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과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국가혁명당을 선택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국가혁명배당금당 찍어서 1억 원 받고 배당금 매월 150만 원씩 평생 받아서 어깨에 한번 쭉 펴십시오. 지난 선거에 거대 여당 야당 찍어주었지만 국민 여러분에겐 풍요 속 빈곤과 가난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국가혁명배당금당 찍어서 18세 이상 매월 150만 원과 1억 원 받아 가계부채 정리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세요. 국민 배당금 지급해도 국가 망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도둑놈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1억 원과 매월 평생 지급되는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이 유권자 여러분께서 받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찍어 평생 150만 원을 받으십시오. 18세 이상 배당금 월 150만 원 주는 당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선택하신다면 국민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며 국민 모두가 중산층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 없이 열암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안정된 삶과 행복을 보장하고 지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8세 이상 월 150만 원 배당금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1억 원과 평생 월 150만 원 배당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핵심 정책은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할 것이며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며 저희 당은 결혼 장려와 출산 장려에 범국가적인 투자를 할 것입니다. 결혼수당 1억 원 지원과 주택자금 2억 원 무이자 지원으로 결혼 장려를 할 것이며 출산 시 5천만 원과 전업주부수당을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누구라도 결혼과 출산 후 아이 양육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는 과감한 투자를 할 것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할 것입니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월 200만 원 지급하여 젊은 청년들의 실업을 줄일 것이며 김영란법 폐지와 금융실명제 폐지, 농지거래 허가제 폐지로 지역 경제 발전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안정과 편안한 삶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공기청정기와 황사 마스크를 각 가정에 무상 공급할 것이며 수돗물에 의한 불신을 막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 공급을 위하여 국가는 상수원후 오염물질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철저하고 안전한 일급수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국가혁명당은 오직 국민의 안전된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지자체를 완전 폐지하고 지방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하겠습니다. 국가혁명당에서는 선심성 지역발전 정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가정과 민생 경제가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에 대한 가감한 투자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세계 제1등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국가와 후손을 위해서 국가혁명당은
아낌없는 투자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에 대한 투자 재원은 국가혁명당 33 정책과 과감한 양적 양화로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33 정책은 국가혁명당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살펴보십시오. 국가혁명당은 국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아끼고 아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국가 예산을 가감하게 전략하고 주식회사처럼 단 한 푼이라도 아껴서 주주인 국민에게 평생 국민 배당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 선택하시어 1억 원과 평생 국민 배당금을 받으십시오. 4월 15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신중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저는 국가혁명 배당금당 계양갑 기호 7번 박장백입니다. 감사합니다.